한 분의 댓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봅니다. 남들 이익 실현한다고 팔 때도 우리는 초장기 투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이 이익 실현한다고 팔 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다 알고 있죠? 너무나 쉽죠?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어. 또 기다리고 있다가 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어.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당연히 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성공을 한 투자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있긴 있어요. 당연히 극히 드물다는 거죠. 거의 없기 때문에 당장 다음 날의 주가도 오를지 내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며칠 동안 잘 오르다가 어제 하루 떨어졌어요. 근데 하루 만에 다시 오늘 또 올랐어요. 이걸 누가 압니까?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지 않고 꾸준히 보유를 하는 방법이 나중에 보면 수익률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여기저기서 권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증권사에서 나오는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의하면 자주 샀다 팔았다 하는 성인들보다 미성년자의 수익률 어떻게 나왔습니까? 항상 높았어요. 회전율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할수록 수익률 떨어졌다는 거. 그 증권사에서 나온 자료예요.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그 기사가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정액 적립식이라고 있어요. 매달 주가에 관계없이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적금 넣듯이 계속 정액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거. 투자 방법이 그 방법이 가장 좋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주가에 관계없이 돈이 생기는 대로 계속 사 모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투자 모든 것은 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을 보면 매그니피센트 7으로 꼽히는 빅테크 기업들 대체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모두 1% 가까이 0.98%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마존도 0.69% 올랐고 메타 1.6%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알파벳, 애플은 각각 0.8%, 0.05% 하락했습니다. 오늘 월마트 경쟁업체인 대형 소매체인입니다. 미국의 유통업체인 타깃이 월마트에 이어서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는 분기 실적 발표 후 11% 급등을 했습니다. 타깃의 자체 2분기 주당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2.78% 증가했습니다. 2.57달러로 시장 예상치 2.18달러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매출도 254억 5,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4% 늘어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타겟은 올해 영업이익과 조정 EPS 가이던스도 높여 잡았습니다. 반면에 최근 고난을 겪고 있는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는 연간 매출 전망을 낮추면서 주가가 13%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영향인 듯 주가가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인공지능의 대장주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발표 앞으로 일주일 남았습니다. 주가 흐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들어서 지난 2월과 5월에 두 차례 실적을 발표했을 때마다 주가가 급등을 하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던 만큼 이번 8월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실적 발표했던 그 다음 날 엔비디아 주가가 무려 16%나 폭등을 했고 그 다음 날에는 장중에 시가총액이 2조 달러 돌파라는 이정표를 세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월에 실적 발표 다음 날 주가가 9% 급등을 하면서 주식 분할 전 주가 기준으로 1,000달러 선에 오르면서 천비대화가 됐던 것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 때에는 역대 최고가 기록 경신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의 역대 최고가는 지난 6월 20일 장중에 기록을 했던
140.76달러였습니다. 그 이후 주가가 경기 침체 우려와 새로운 블랙웨일 그래픽 처리 장치 출시 지연 가능성 등으로 100달러 아래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주가가 130달러 선까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앞서서 빅테크 업체들이 지난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 인프라에 대한 지출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번의 깜짝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이러한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 열풍을 견인하는 이들 빅테크 업체들은 엔비디아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기록적인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기업들은 AI 인프라와 서비스 구축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어서 그 수혜자, 특히 엔비디아의 성장 전망은 확실시되고 있다면서 다음 주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은 AI 수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월스트리트는 엔비디아가 내놓을 이번 분기 매출이 28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에서 1월에 221억 달러와 지난 2월에서 4월 분기 260억 4천만 달러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또 일부 애널리스트는 3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2.12% 하락을 하면서 6거래일 연속 상승을 마감했던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은 0.98% 오른 128.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는 지난 6일 연속 랠리를 접고 하락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3조 1,600억 달러가 되면서 다시 오늘 주가가 0.16% 내린 마이크로소프트를 밀어내고 다시 시가총액 2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3위 마이크로소프트 3조 1,520억 달러, 2위 엔비디아 3조 1,600억 달러입니다. 1위 애플은 오늘 0.05% 하락해서 3조 4,420억 달러, 2,780억 달러 차이 납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시총 2위 자리를 놓고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과 피터 린치 등 가치평가의 계보를 잇는 세계적인 석학 에스워드 다모다란 뉴욕대 교수가 엔비디아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CNBC에 따르면 다모다라는 엔비디아가 여전히 과대평가받고 있음을 지적을 하면서 엔비디아를 살 바엔 차라리 아마존을 매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에스워드 다모다란 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엔비디아가 훌륭한 기업은 맞지만 기업 가치에 비해서 너무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넘어선 무언가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지금 수준으로는 재작년부터 이어진 엄청난 규모의 상승 랠리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투자자 입장에서 빅테크 기업을 선택할 때 엔비디아보다 아마존을 고르는 것이 더 나은 매수가 될 것이라면서 수익과 현금 흐름을 감안했을 때 지금 당장 빅테크 기업을 매수해야 한다면 나도 아마존을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비농업 부문 연간 고용 수치가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유가를 눌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69% 하락한 배럴당 71.9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가격은 1.49% 하락한 배럴당 76.0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고용 현황이 예상보다 나쁘다는 소식은 유가에 하방 압력을 넣은 것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짙어지면서 원유 수요도 감소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고용 악화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라는 뉴스마저 잠식을 했습니다. 원유 재고가 감소하면 수요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통상 유가 상승 재료로 분류가 됩니다.